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던 원수하고 지휘관들 앞에 관우가 탁 나타나서 수급 하나를 갖다 땅에 딱 던지면서 화홍의 수급입니다 하더니 조조가 따라준 술잔 앞으로 다가서 술잔을 높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정사의 영웅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조조가 서영에게 대패해가지고 그 패국으로 가서 다시 의병을 끌고 이제 그 한의 진영에 합류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이제 조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심기일전해서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0년 초평 1년 3월에 장안 천도를 마친 동탁은 태사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황제까지도 자기를 상부라고 부르도록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타는 수레를 똑같이 타고 그리고 이제 동면을 좌장군으로 임명하고 조카 동항을 시중 겸 중군 교의로 임명하고 그리고 동시 일족을 특별히 대해가지고 조금만 호감이 가면 모두 능력,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관직을 제공하니까 이제는 한 황실은 동탁의 천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안 잔치했군요. 집안 잔치했어요. 암만 그 엽간제라고 해도 너무 심했죠. 그런 와중 동탁이 계속된 요청에도 이제 이를 뿌리치고 낙양을 사수하겠다고 명분을 걸고 낙양을 남아있던 그 주진이요. 반동탁 연합군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원술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요. 그 원술이 신간 쪽으로 군사를 보내주면 주진이 나 자신은 호응해가지고 낙양의 길목을 갖다가 열어준다고. 장군은 충분히 검토해서 거사일을 갖다 결정해가지고 협조에 필요한 계책을 갖다 알려달라고. 완전히 동탁이 엮기당하는 거예요. 주진이 보낸 그 전세를 받은 원수를 크게 기뻐하며 주진에게 이제 직답을 보내요. 이번 3월 금음날 어둠을 기해서 서주자삽 도겸 북해태수 공룡으로 하여금 한해를 평정하게 하면서 신간으로 가가지고 거기 공격하겠다고. 그때 공격 날짜를 맞추어서 신간을 열어주면 함께 낙양으로 들어가서 공격해버리죠. 짜붙이는 고수톱이네. 그렇죠. 거사일까지 부디 보안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보안이. 그렇죠. 원술이 이제 답서를 보내고 거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장안에 있는 동탁은 주진에 대한 어떤 신뢰하고 기대 그리고 이제 애정을 갖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주준을 낙양에 남게 했지만 무언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주준을 감시하는 정탐꾼을 낙양에 주둔시켰었어요. 안전핀을 갖다 제공하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CCTV.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암룡 주진이 연합군이 그 한해 진영에 자주 사람이 모이는 그런 낌새를 갖다 챘죠. 이 정탐꾼이 동탁에 보고를 올려요. 큰일 났네요. 상국께서 지시한 대로 잠시도 감시끈을 놓지 않고 한암룡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 한암룡 주준 장군이 동정이 아주 미묘하다고 한번 소환해서 신문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정탐꾼이 보고를 받은 즉시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동탁을 장안으로 불러들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암룡 주준 장군께서 낙양 수호를 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고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낙양을 지켜준다고 하니까 참 고마울 뿐이라고. 그런데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상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장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준이 장안으로부터 전령을 받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겠네요. 그렇죠. 동탁이 전설을 받고 의아할 수밖에 없죠. 이상하다. 동탁은 낙양을 잠시도 비우지 못하게 하고 작전 지시를 할 때 그때도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점검을 했고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평상시와 달리 낙양을 비우고 그 장안으로 입성하라고 하는 저희가 뭘까?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명장이죠. 금방 거사가 탄로났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주는 그 길로 그냥 평길로 달아나 버려요. 이제 어차피 낙양의 그 군사는 자기 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만 열어주려고 했던 건데 안 되니까 형제에 가서 모병을 해요. 의병을. 그리고 도겸이 이제 후원한 정예병 3,000 그리고 공룡이 지원한 3,000명을 이끌고 함께 낙양에 공략하기로 하는 일에 가담하기로 해요. 이제 주준이 그런 일을 하니까 동탁은 당연히 그 주준 대신 새로 한암룡을 갖다 임명했겠죠. 속으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절지에 낙양을 쳐들어가가지고 한암룡을 양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암을 평정해요. 새로 임명된 양해를 죽여버린 거죠. 자기 대신 임명된 양이. 그리고 이제 낙양 일대가 폐허로 되니까 자기가 낙양을 점거했지만 구수물자 조달이 어렵죠. 중모현으로 이제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도겸, 공룡하고 함께 이제 연합을 하기로 해요. 근데 동탁이 주준이 그 연합군하고 호응해가지고 한암룡 양의를 착살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분격하죠. 그렇죠. 뭐 믿었던 만큼 더 믿는 돕게 발전시키고 더 그냥 원통한 거예요. 장군은 즉시 이각에게 이제 명예해요. 군사 2만을 갖다 이끌고 중모로 가서 배신자 주준을 도모하라고. 동탁의 명을 받은 이각이 부장을 갖다 이제 곽서로 삼아가지고 주준을 공략해요. 주준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황실에서
황건 농민군 기이 때 그때뿐이 아니라 대서의 반란을 갖다 성공적으로 진압시킨 당대 몇 명 되지 않는 한 황실이 아주 지형을 겸비한 명장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각하고 각사가 워낙 많은 대군을 갖다 이끌고 서량 철기병을 끌고 오는데 중과 부족이에요. 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냥 도피해버려요. 정체 없이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강은 딱 들어가가지고 주준에게 협조한 영천군 일대, 예주, 흥주 일대의 백성들을 갖다 색출해 전부 다 그냥 다 도살해버리고 초토화시켜 낙양 일대를. 결국은 동탁이 장안으로의 천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네. 반동탁 연합군과의 서전인 낙양 공방전에서 낙양이 무너지면 장안까지 위험해지라는 생각을 갖다 하게 미치죠. 동탁이 호진을 대도독으로 삼고 여포를 기독으로 삼고 화홍을 도독으로 삼아가지고 낙양을 끝까지 사살하는 엄명을 내려요. 아, 여포가 또 등장하나. 그때 이제 대도독 호진이 동탁을 명예받아서 이제 도독하고 기독, 그다음에 제장, 여포하고 화홍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얘기해요. 이로써 이제 낙양 공방전이 시작이 되죠. 삼국께서 화홍 도독에게 선봉장이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사수관 밖으로 나가서 원수의 본진을 갖다 붕괴시키고 네. 반란군이 사수관으로 공략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지금 당장 출병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홍이 동탁의 명을 받아서 군사를 이끌고 원수의 본진을 향해서 그냥 무서운 기세를 돌진해요. 원수의 진영 앞에서 이제 싸움을 걸게 되니까 네. 화홍의 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원소는 일단은 긴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누가 저기 선봉장 화홍을 도모하겠냐고. 그때 이제 원술이 아끼는 용장 유섭이 나서면서 말해요. 소장이 적장을 갖다가 척설해가지고 연합군의 사기를 높여보겠다고. 유섭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네. 칼자를 탁 움켜쥐고 가슴을 쿵쿵 때리면서 전의를 불태우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사기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신 있는 줄 알고. 네. 그때 이제 원소가 유섭에게 이제 술을 한 잔 탁 내리는 거예요. 표현이 이제 조금 묘합니다. 자신 있는 줄 알고 하니까. 그 다음에 벌써 나오라. 감이 옵니다. 아, 유섭이 이제 술잔을 갖다 단숨에 들이키더니 세차게 말을 몰고 나가요. 잠시 후, 그것도 뭐 몇 초 단위, 3초 후에 병전이 벌떡 달려와가지고 유섭 장수께서 불과 3만 만에 화홍의 칼에 목이 날아갔다고. 아, 그래도 3초 동안에 3합까지는 갔네요. 용장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는 맹장 유섭이 단 3만 만에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에 모두가 아연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 기주자사 한복이 수하로서 기주에서 둘째가 하려면 서러워할 아주 용장이에요. 이름을 떨치고 있는 반봉이라는 장수가 이제 앞으로 나서요. 원소는 그 유섭에게와 마찬가지로 반봉에게도 따뜻한 술 한 잔 따라주면서 그렇죠. 잘 싸우거라. 그렇지,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격려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반봉도 냉큼 그냥 술잔을 팍 비우더니 백마를 타고 커다란 화염부 도끼를 갖다 움켜쥔 채 적진을 향해 이제 달려가는데 또 표현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요? 한참이 지나도 보고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반봉이 그 승리를 갖다 기대하면서도 궁금해하는데 이때 이제 병전 한 명이 확 달려와요. 반봉 장수께서 20여한 만에 화홍에게 수급을 날렸다고. 그래도 이제 늘었네요. 3합에서 그렇죠. 20합으로. 그렇죠. 아니, 기주 최고의 명장이었는데 두 번째라면 서러워하는 명장이었는데 기대하던 두 맹장이 맥도 못 추고 그냥 화홍에게 목숨을 잃으니까 제후, 태수, 제장들이 맥없이 한숨을 쉬고 그 동탁도 따라서 원서도 그냥 따라서 이제 깊은 한숨을 하게 되겠죠. 아니, 그렇게 화홍이 대단한 장수인가요? 정사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번 회 중에서 네. 낙양 공방전의 문제는 정사에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나간종 모태의 삼국지 내용을 갖다 정사 영웅 삼국지에서 차용했음을 알려드릴게요. 거의 뭐 90 몇 프로는 정사인데 98%가 정사인데 네 커트는 나간종 모태 삼국지에서 인용해왔다고 워낙 했죠. 유명하니까. 그렇죠. 이것까지도 벗어나면 삼국지라는 맥이 안 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관중 모태 삼국지에 3합, 20합 이런 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 이제 오늘의 전투에서 네. 맹장 두 명을 갖다 그냥 간단히 처리하는 화홍을 접하면서 모두 할 말을 잃어버리죠. 아, 그러네요. 이때 원소가 이제 아쉬움을 토로해요. 정말 아쉽다. 명불허전이라더니 나의 명장 알량과 문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데려왔더라면 이렇게 맥없이 당하진 않았을 텐데 하고 이제 비통해했는데 그때 한 비장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누굽니까? 소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화홍의 목을 베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갖다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모두가 그냥 우렁차게 소리 내는 쪽으로 갖다 이제 고개를 돌리는데 키는 9자에 붉게 익은
대춘빛 같은 얼굴에는 봉의 눈이 있고 그 위에는 누에같이 굵은 눈썹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용모의 수염까지 허리까지 흔들어쳤는데 옷차림이 형편없이 허름한 비장이에요. 누구로 감히 관우죠. 아, 그렇습니까? 저장수가 누구인가? 원소가 처음 보는 용모의 비장을 보더니 옷처럼 남루하고 특이하잖아요. 근데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조조가 원소에게 관우를 소개해요. 유비 맹덕을 따라서 의병을 이끌고 연합군에 합류한 유비 의형제 관우 운장이라고 맞았어요. 이거 시험 때문에 맞췄습니다. 그 대추 누에 같은 굵은 눈썹. 지금 어떤 임무를 맡고 있냐고 이제 원소가 관우에게 물어보니까 관우는 맹주 원소 앞에서도 조금 더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히 외쳐요. 유비 현덕 휘하에서 마궁술이 있다고. 이때 이제 원술이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 치면 호통을 치죠. 여기가 어딘데 의병 마궁수 따위가 용장들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느냐고. 내가 직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용장 중에 관우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마궁수가 명장들 싸움에 끼려고 하냐고. 우리 연합군을 망신시키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당장 단상에서 내려가라고. 관우가 원술이 모두에게 가까운 말을 들으니까 그냥 그 붉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그렇죠. 화나죠. 이때 조조가 원수를 가로막으면서 일갈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명성을 드높이는 인물이 어디 있냐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관우원장은 적장과 일교토를 접해보지 않아서 이름을 날릴 기회가 한 번도 부여받지 못했다고. 그렇지만 소장 밑에 현덕 삼형제가 패국에서 의병을 모집하면서 의병 훈련하는 과정에서 관우의 높은 우애를 갖다 나는 감탄했었다고. 이번 기회를 주어서 능히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고. 사실 그 연합군 본진에서는 화원과 일기토를 갖다 두려워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원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의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데 유비가 단상으로 앞으로 나오더니 강한 결의를 밝혀요. 소인 유비 비록 의병이지만 목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다고. 우리는 탁현에서 의형제 결의를 갖다 하면서 한날 한시에 죽겠다고 맹세를 했다. 문장이 화원계 패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소인도 맹주께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같이 죽겠다. 유비가 이제 그 말하니까 장비 또한 단성으로 뛰어 올라와가지고 각오를 밝혀요. 익도 또한 의형제의 맹약 외에 맹주께 목을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결의를 보니까 주변의 모든 지휘관들이 원소에게 이제 청하겠죠. 특별히 화웅을 대적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맡겨보시죠. 아군이 화웅과의 일기토를 계속 회피하면 아군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 뿐이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잠깐 이제 생각하는 중에 다시 얘기를 해요. 마궁수 의기가 남과 다르니까 어쩌면 화웅을 도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궁수가 화웅을 도모한다는 생각 안 했지만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썩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관우의 출전을 허락해요.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희망을 달라고. 이때 이제 조조가 관우를 격려하는 의미로 따뜻한 술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이제 관우에게 내리면서 말해요. 따뜻한 술을 한 잔 드시고 힘내시라고. 관우가 이제 술잔을 받아 식탁 위에 이제 올려놓고 한마디 던지는 거죠. 이 술잔이 술이 식기 전에 화웅의 수급을 갖다 들고 와서 마시겠다고. 식기 전에. 야. 관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청룡 언얼대를 비껴들고 쏜살같이 화웅회로 이제 나아가요. 관우가 북소리, 고동소리, 징소리를 뒤로 하고 병사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말을 갖다 그냥 내달리는데 내달리는 말에서 일어나는 뿌연 연기 속으로 순식간에 관우의 모습이 사라져요. 두 호응이 일기토가 벌어지고 불과 3원 만에 화웅은 관우의 청룡 언얼대 얘기에 목을 내어주는데 그동안 화웅의 용맹에 기가 죽어있던 연합군 군사들이 사기가 오르죠. 용기 백배 해가지고 화웅의 군사들이 그냥 돌진해 공격해요.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동탁의 진압군들은 사기가 꺾여서 멀리 사수관으로 도주하고 연합군 병사들이 진과 북 고동을 울리면서 함성을 지르는 소리에 이제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던 원수하고 지휘관들 앞에 관우가 탁 나타나서 수급 하나를 갖다 땅에 딱 던지면서 화웅의 수급입니다 하더니 조조가 따라준 술잔 앞으로 다가서 술잔을 높이 들어요. 확실히 관우가 대단한 장수군요. 장비와 함께 만인지적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쓴 정사영웅 삼국지 소개편에서 밝혔듯이 관우가 만인지적의 맹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간중 모태 그 삼국지에서 한 내용을 도용한 거예요. 관우가 이제 술잔을 딱 높이 드는데 술잔은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 원수와 각 지휘관들이 경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고 관우의 쾌거에 사기가 충천한 장비가 기분 좋죠. 운장님께서 화웅의 목을 베어가지고 군사들이 사기가 높을 때 사수관을 돌파하자고. 일장팔척이 장팔삼을 갖다 높이 쳐들고 흥분해 있는 장비를 원술이 제지하면서 호통을 쳐요. 제재예요? 그대는 일개 의병의 보공수로서 어찌 많은 제후들이 보는 앞에서 분수 모르고 함부로 나대냐고. 장비가 머쓱해져가지고 원수를 쳐다보는데 이때 이제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있는 원수를 갖다
그 서버는 관우 유비를 조져가 보게 돼요. 이런 분위기가 또 빨리 돌리려고 서둘러서 축하연을 베풀자고 이제 제안을 해요. 자기가 신분을 떠나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제가 있는 자는 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국가를 이끄는 근본을 갖다 우리가 모르면 되겠냐고. 나라를 위해 기병하여서 이제 싸우고 있는 이런 근본을 갖다 우리가 무시한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고. 이번에 큰 공을 세운 운장을 위해서 축하인을 베풀어서 모든 군사가 편히 먹고 단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원소는 대의 명분을 소중히 하는 유교주의자예요. 비록 관우가 무명소절이지만 큰 공을 세우고 오니까 상을 내리고 축하인을 베풀면 말해요. 오늘 큰 공을 세운 운장을 위해서 축하인을 베풀어 마음껏 즐기고 우리 모두 마음이 그 짐을 내려놓은 연후에 힘을 합쳐서 사승환을 공략하자고. 관우의 공으로 벌어진 연회 덕에 모든 장병이 배불리 먹죠. 먹고 마시고 흥이나고 병사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아져요. 이런 분위기라면 낙양 공방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대승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30회를 끝내야지. 끝난 겁니까 또 궁금해지겠네요. 다음 이제 낙양 공방전 2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